여러분, 하차는 불가능합니다. 기사님이 내리라고 할 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릴게요. 패스드라이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여기 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카드가 있고요. 벨은 저쪽에 네. 있더라고요. 네, 내리지 말라고 기사님이 자기 쪽으로 하차벨을 네. 넣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버스들이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계속 터치하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보니까 마녀공장, 또 화장품 하면은 김준호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사실 리뷰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하루에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두세 개 골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골랐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뭐 화신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너무 많은 종목들. 또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LNF도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 나와줬고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녀공장이 오늘 장중에 거의 한 28% 언저리까지 맞아요. 사실은 거의 한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사실 마녀공장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프랑스산 화장품을 쓰는 게 들켜버렸는데 사실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 국산 그리고 가성비로 인해서 이제 윗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산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잖아요. 근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7월 달에 미국의 코스트코에 입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향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일본 쪽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라서 지난번에 트렌드 선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화장품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면서 20%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좀 일찍 봤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좀 늦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미국 시장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2차 목표가 32,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면서 봐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1차 목표가 언저리였던 27,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27,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혹자는 내 마녀의 날이라서 마녀공장이 잘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이 분석했던 이유로 네, 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잘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버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두 개의 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확인해보죠. 그동안 파랑과 빨간만 너무 했다 싶어가지고요. 샤머니즘 때문에. 네.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초록 버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러고 적중 안 되면 다시 또 빨간 파랑으로 그렇죠. 가겠네요. 네. 초록 버스로 단기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어느 마을을 들려볼까요? 뭐 HBM 마을 오늘 한미반도체 오늘도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어서 맞아요. HBM 마을을 안 고를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로봇 마을, 화장품 마을 핫한데 다시 한번 2차 전지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김준호 매니저님이요. 이전에는 이제 화장품 이야기 많이 하셨다가 네. LNF도 이야기 나왔죠. 에코프로머티 나왔죠. 맞습니다. 2차 전지 성장주 쪽을 호시탐탐 노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무언가 이제 금리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 거시적인 환경으로 성장주 시대가 돌아오는 건가요? 네, 일단 사실상 CPI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FMC 같은 경우는 약간 실망했지만 뭐 시장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실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특히 양극재 기업들의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하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또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관련된 종목들이 연이어서 뭐 대주전자 재료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LNF도 오늘 상승 중인데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보상 가결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급여 관련해서 보상 패키지가 있었었는데 네. 성장을 시키면은 지분의 13%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을 안 하고 CEO 교체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찬성 가결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2차 전지 업황도 빠르게 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초록버스 타고 단기로 2차 전지 말 또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버스 번호 몇 번입니까?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121 60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121600번 버스입니다. 2차 전지 마을을 갈 오늘의 첫 번째 버스 공개해 주시죠. 바로 나노 신소재라는 버스를 CNT 도전제. 맞습니다. 네. CNT 도전제이자 사실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후속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놓치신 분들은 우리가 나노 신소재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첨단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 전지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 소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단점을 또 보완해주고 있고 CNT 도전제가 또 이제 LFP 배터리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응급제와 실리콘 응급제와 또 그리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도 소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업황이 회복됐을 때 가장 큰 탄력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CNT 도전제가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모델2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했을 때 실리콘 응급제와 또 그리고 보급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의 어떤 보급이 확산될수록 실질적으로 나노 신소재의 어떤 매출 성장이 바로 도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결국에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양산하는 기업은 이제 그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나노 신소재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 향 매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CNT 도전제라는 키워드로 많이 들어보신 종목일 겁니다. 나노 신소재를 오늘 한번 첫 번째 버스로 달려볼게요. 약간 근데 궁금한 게 왜 초록 버스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좀 시세가 대주전자 재료 급등하면서 같이 상승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좀 변곡 구간이고 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시간 내에서 한 6%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지난번에 애플처럼 강한 시세가 분출된다고 했을 때 2차전지 섹터에 다시 훈풍이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초록버스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버스로 한번 가볼게요.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죄송합니다. 네. 1차 목표 주가 15만 원. 죄송합니다. 1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1만 7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 시청자가 자율주행 버스는 언제 나오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벅이시면 금세 이제 기사님이 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릴게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번째 버스도 또 준비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빨간 버스, 파란 버스, 초록 버스로 나뉘어집니다. 장기, 중기, 단기 과연 어느 코스를 달려볼까요? 두 번째 버스는 그냥 파란 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란 버스, 안정적으로 또 중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번엔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원전 마을, 오늘 오랜만에 일부 종목들만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강 마을, 풍령 마을이 있는데 천연가스 마을로 오랜만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마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대왕고래가 쏘아올린 포문이 정말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오늘 천연가스 마을은 그 대왕고래와 연관지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예요? 대왕고래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제가 범한 퓨어셀이나 미코 같은 종목들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월가에서는 뭐 천연가스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우리의 어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어떤 이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천연가스 스타트업 기업들을 월가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차세대 천연가스 그리고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인 우리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SOFC 관련된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SOFC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대왕고래도 대왕고래 이슈지만 그런 국지적 이야기 말고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이 테마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번호도 공개해보죠. 네, 버스 번호는요. 47515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75150번 버스입니다. 천연가스 마을을 향해 달려갈 파란 버스 공개해 주시죠. 바로 SK 이터닉스라는 SOFC 대장주 한 종목을 들고 와봤어요. 최근에 대왕고래 여파로 좀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CEO 썸밋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CEO와 삼성전자 CEO, LG전자 CEO를 불러들어서 2030년까지 뭐가 됐든 지간에 무탄소 전기로 또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서 반도체를 공급하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제 무탄소 전기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탄소 배출 제로로 향해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그룹의 신재생 에너지와 또 ESS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SK D&D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가 바로 SK 이터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 흐름이 네. 대왕고래 때문에도 있지만 2대 주주인 한행코의 약간 9%의 어떤 지분을 좀 팔게 블록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밀렸지만 저는 추가적인 블록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게 SK D&D의 지금 평균 한행코의 지분 평균 가격이 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 인적 분할로 SK 이터닉스의 지분은 23%를 가진 상태다 보니까 큰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이상 또 한 번의 블록들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SK 이터닉스는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쯤에야 한행코의 어떤 추가 블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과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또 이제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SOFC 관련된 종목이고 블룸 에너지에도 SOFC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SK 이터닉스다 보니까 블룸 에너지의 상승과 함께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SK 이터닉스를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 타임의 시간에도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죠. 이 블룸 에너지, 과연 그와 관련한 수혜주는 무엇일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SK 이터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로 최근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인 26,2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로 저희는 소개해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26,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외 시장에서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막판에 좀 시장의 변동이 커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 보고 나서 우리 김준호 매니저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엠벤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대왕고래의 진또배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이어서 20%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주도 말씀을 드리겠고 2차전지 섹터에서 LNF도 관심 있게 보자고 했는데 오늘 강한 상승 나와줬잖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LNF와 함께 봐야 될 테슬라향 최대 수혜 종목 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그리고 힌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또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